안녕하세요. 프렘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베가 밀어붙이는 아비간 치료약은 이미 틀렸습니다. 부작용만 넘치고 약발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다 들통이 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의 특종 기사부터 시작된 아비간 폭망은 기정사실화된 것이지만 일본은 포기하지 않고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비간은 버리고 갈근탕으로 가볼까 한다는데 적나라한 아비간의 실체부터 희한한 인류 구원 직효약 개발 몸부림까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5일 뉴욕타임즈는 아베는 아비간의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을 잘 알면서도 실구 치료제로 밀어붙이고 있다 라고 보도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보도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속보로 기사화되었고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아베의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일본에서 이미 2천여 명에게 아비간을 처방했고 1000명 이상이 대기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문은 결론 부분에는 아비간을 생산하는 후지필름의 고모리 시게타카 회장이 아베와 자주 골프를 치고 식사를 같이 하는 아주 특별한 사이라고 주목했습니다. 완전히 일본의 총리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친분까지 고려해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엉터리 약을 일본 국민들에게 처방시키고 이제는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다 라는 식의 기사입니다. 지난 4일 아베는 비상사태를 연장하기로 하는 기자회견에서 아비간의 사용 승인을 이번 달 안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지금까지 70만 명분이 비축되어 있는데 200만 명분까지 생산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아베는 부작용을 이미 잘 알고 있으며 그 효과도 의심스럽다는 것을 잘 알면서 마구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아직도 극우 언론에서는 아비간이 80억 인류의 목숨을 구하는가 라는 기사를 통해 C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전 세계에 한 줄기의 빛이 내리고 있다고 띄우고 있기도 합니다. 이 정신나간 매체는 아비간을 일장기 백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전 세계에 한 줄기의 빛이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베와 같이 세상을 속이고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장난에 뉴욕타임즈의 기사뿐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도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자 일본 현대 비즈니스는 아비간의 안정성과 효과에 대한 데이터는 신뢰할 만한가 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아베가 최근 대담 프로그램에서 아비간이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는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 일본은 올림픽이라는 목표가 있으니 반드시 성공하고 싶다는 것이 저의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소개하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비간에 대한 관찰 연구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왜 아베는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약을 마시고 증상이 개선된 것에만 주목하는 것은 플라시보 효과일 뿐이라는 거죠. 만약에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투약을 했으니 효과가 있겠지 하는 긍정적인 믿음과 기대로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 정도이고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더 나아가서 시간이 지나면 조금 좋아지는 현상까지 아비간의 효과로 갖다 붙이는 것은 아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효능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환자를 랜덤으로 두 개군으로 나눠서 한쪽은 진실된 신약을 투여하고 반대쪽은 가짜약을 투여해서 그 결과를 비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랜덤화 분석 시험은 신약 연구 개발의 스탠다드라는 것인데 아비간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실시한 단 한 번의 임상시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그 임상시험도 아주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아비간과 다른 독감약과 비교한 것이라서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사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아비간의 임상시험은 여러 번의 관찰 연구로 알려진 효과라며 아베가 직접 나서서 잔뜩 부풀리고 다닌 거라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인류를 구원할 아비간 프로젝트의 거짓이 폭로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 일본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뭐라도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하는 판인 거죠. 8일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오사카 대학 총장을 지낸 히라노 도시오와의 화상회의에서 중외 제약의 관절염약 악템라가 C19의 신약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에 깊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정부도 가급적 신속하게 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음대로 가급적 신속하게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얼마나 조급해 하는지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전역이 새로운 신비약 찾기에 분주하다 보니 결국 갈근탕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10일 일본 동양의학회는 C19 최종 판정자이거나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갈근탕을 복용하고 난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열을 내리는 한약들을 복용 후에 증세가 다시 가벼워졌는지 아니면 별 효과가 없는지를 사례들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각 병원에서 그런 사례와 증상을 잘 보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C19 최종 판정자의 진료 개시부터 14일까지의 갈근탕의 투여 내용과 증상의 주의와 중증화 여부들의 정보를 제공받아서 갈근탕 개발에 더 힘을 쏟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동양의학회는 갈근탕은 감기 증상의 처방을 받아서 항염증, 항바이러스, 면역 조절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C19 치료에도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발표하면서 만약에 갈근탕 등 한약을 복용하려면 한의사와 상담을 먼저 하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은 신약 개발의 이름을 먼저 올리고 싶고 주목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베는 그동안 일본 국민들을 벼랑 끝에 몰아넣은 것이 이 신약 때문이었다 라고 짠하고 등장하고 싶어 합니다. 전 세계에서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한 방에 만회하고 싶어 하고 인류를 구하고 싶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네요. 오늘은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선택하는 이들이 급증하는 초유의 사태 발생과 북마리아나 제도 주지사가 한국을 선택해 6만 명을 구한 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 급증 사태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를 결정하거나 미국 시민권자들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을 선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외교부 관계자들은 역이민 관련 문의가 급증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례로 롱아일랜드에 거주했던 김모 씨는 지난 4월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를 결정하고 뉴욕을 떠났는데요. 시민권자인 그는 확진자 급증 사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미국 정부의 대처는 너무 안이할 뿐만 아니라 정작 검사를 받고 싶어도 호흡 곤란 등 중증이 아니면 집에 머물라는 통보만 받고 있어 의료적인 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럴 때는 오히려 한국에 사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사이드에 거주했던 이모 씨도 지난달 한국으로 떠났는데요. 시민권자인 그는 미국에서 자녀들도 다 키웠고 연금도 나올 나이가 되다 보니 다른 무엇보다 건강에 주력하게 되는데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매일 접하고 나니까 너무 불안하다라며 한국행을 택한 것입니다. 즉 확진자 급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에 이 같은 생각을 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요즘 한인들 사이에서 주로 오가는 대화가 한국 체류 및 역이민에 관한 것입니다. 퀸즈에 사는 60대 한인 최모 씨는 뉴욕에서 30년을 함께 지내던 한 지인이 최근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 송도에 머물고 있는데 그곳에는 아예 미국에서 온 한인들이 모여 사는 작은 범위의 지역도 형성돼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또 대학생 아들을 둔 50대 중반의 한 한인은 요즘 혐오 범죄가 늘면서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이라며 자식 교육 때문에 미국에 왔는데 오히려 교육적인 면에서 더 안 좋은 환경이 된 것 같아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법 전문 신중식 변호사는 지난 3에서 4월 한국에서의 중장기 체류에 대해 문의해 오는 한인들이 평소에 비해 20에서 30%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검사도 자유롭게 받고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등 건강적인 면을 고려해 한국에 나가고 싶다고 문의해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가운데 시민권자들은 한국에서 체류해본 이후 아예 한국으로의 역이민까지도 고려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의도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북마리아나 제도 주지사가 한국을 선택해 6만 명을 구한 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마리아나 제도는 지난달 24일 아시아나 전세기 편으로 한국산 진단키트 15,000개가 도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북마리아나 제도가 수입을 요청한 수량은 총 6만 개로 앞서 4월 13일에 운반된 1차분 2만 개에 이어 두 번째 운반편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북마리아나 제도 확진자 관련 태스크포스팀은 진단키트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한국에서 사이판까지의 전세기 운항을 직접 기획하고 성사시켰으며 진단키트의 정확도 유지, 품질 보증과 관리를 위해 한국의 임상병리사도 함께 동행했는데요. 북마리아나 제도의 주지사인 라이프 델레온 게레로 토레스와 지도부, 보건당국은 일제히 한국의 신속한 진단과 대처 등 확진자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인지했고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하기 위해 첫 운반편이 도착하기 3주 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토레스 주지사는 마리아나 제도에 있어 한국은 관광 분야를 비롯해 전 세계적인 확진자 급증 사태에서 보건 분야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도 여러 주에서 한국산 진단키트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나 제도도 우리의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 진단키트 수입을 결정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동안 태평양 지역 내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북마리아나 제도의 주지사와 보건당국은 실험실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보건당국의 자격을 갖춘 실험실 직원에 의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진단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마리아나 제도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진단키트는 한국 솔젠트사의 다이아 플렉스 큐로 이는 특정 유전자 염기 서열을 증폭해 진단하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방식의 진단키트인데요. 사이판, 티니안, 로타가 속한 마리아나 제도의 인구는 약 5만 8천여 명으로 이번 한국산 진단키트 확보를 통해 약 6만여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이 앞으로도 한국산 진단키트가 다수의 국가로 수출돼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세상사였습니다.